사건 건 플러스 유영하 평론가 임방글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감사에 적발된 살인 유치원 명단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지원금으로 남편 승용차 기름값 내주고 수리비 내고 보험료 내주고 이런 일은 다반사고, 옷이나 심지어 오늘 나온 거 보니까 술값 영수증, 어떤 데는 인천의 어떤 유치원은 단란주점 영수증까지 나왔습니다. 유치원인데.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문제 적극적으로 함께 하고 있는 정치하는 엄마들 조성실 공동대표도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정치하는 엄마들은 어떤 곳입니까? 네, 저희는 당사자 정치를 표방하는 비영리 시민단체라고 설명드리고 싶고요. 많이들 저희가 죄송합니다. 엄마라고 이야기하면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고 기르는 엄마에 한정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는 돌봄의 주체 모두를 사회적 모성이라는 이름으로 엄마라고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돌봄의 경험을 통해서 모성이 자라나는 거거든요. 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엄마 개인이 아니라 지역사회 그리고 아빠, 국가 공동체가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참여를 통해서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고자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네. 돌봄. 정치와 연결이 되죠. 회원 수가 여쭤봐도 돼요? 네, 현재 시점으로 한 900여 명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문제에 왜 관심 갖게 되신 거예요? 비리 유치원 문제요.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해 2월에 부패척결추진단 국무조정실 산하에서 이제 관련된 감사 적발된 비리 유형, 규모 이런 것들이 다 발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미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제차 리스 비용뿐만 아니라 자녀의 연계학원 학원비를 등록한다든지 유흥주점이라든지 이런 비리 유형이 나왔고,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다 이렇게 익명 처리됐는데 엄마들은 지금 내 아이가 다니고 있는 유치원이 거기 아닌가. 특별히 급식 비리 같은 경우에. 네, 그래서 저희가 자연스럽게 정보공개 청구를 시작하게 된 거고요. 근데 이제 몇몇 지원청을 제외한 한 110여 개의 지원청에서는 정보공개를 해줄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으면서 저희가 행정소송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도 결국 못 받았죠? 지금 1차 공판 진행하고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정치하는 엄마들 지난 주말에도 이 비리 살인 유치원 관련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엄마들만 몰랐다. 엄마들이 바꾼다. 지난 주말 그야말로 엄마들이 거리로 나왔는데요. 비리 유치원, 또 비리 유치원을 키운 교육부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연간 2조 원을 주면서도 그게 어디에 썼는지를 모르고 감사를 또 안 받겠다고 하고 감시도 안 하겠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출산에 새로운 돈을 투자할 게 아니라 지금 쓰고 있는 돈이 제대로 쓰이는지를 검사해야 합니다. 지금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는 부모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노인으로 가득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종이만 보고 가는 감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도 이 정도 걸린 것이죠. 한유총만 여론의 문매를 맡고 있고 교육당국은 강검과 불구금 하듯이 뒷짐지고 있고, 저는 교육당국 안에도 처벌받을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추가로 공개된 살인 유치원의 감사 결과 몇 개만 저희가 좀 추려봤습니다. 네. 서울 도곡동의 한 유치원은 개원 당시 공사비 등 반환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 이렇게 유용한 겁니다. 네. 누리과정 지원된 예산을 이렇게 그냥 알아서 쓴 겁니다. 송파 무슨 유치원은 설립자 소유의 생활관에서 체험학습했다고 그 생활관에 6,500만 원 갖다 줬는데 설립자 거죠. 저 사업자 등록도 안 된 곳입니다. 다른 유치원은 남편 차량 보험료 이런 건 허다하고요. 네. 본인 진료비, 설립자 겸 원장이 사망했는데 조의금으로 450만 원 아이들 지원해라고 준 돈으로 갖다 준 유치원도 있었습니다. 또 눈에 띄는 게 있다면요. 지금 대부분들이 앞서 많이 나왔는데요. 대부분들이 다 이제 원장이 다 개인 용도로 사용이 됐잖아요. 저는 소개해 주신 것 중에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마지막에 소개해 주신 설립자 겸 원장의 사망 조의금 450만 원. 그러니까 설립자인 원장이 사망을 해서 이제 임시 원장이 들어왔는데요. 임시 원장이 그 유족에게 450만 원을 그 유치원 회계에서 지급을 했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부적절해 보이네요. 네. 좀 눈에 띄는 부분 있다면요.
다 눈에 띄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설립자 부인의 그러니까 부인 또 남편 이런 차량보험료 업무 추진비를 냈다라는 건데 이것은 상당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사설학원을 넘어서 이 사금고화 시켜버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과연 이 사람들이 어린 유아들을 가르치는 교육자였느냐, 원장이냐 이번에 네.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만은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저는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느냐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냐 싶습니다. 네. 예. 제가 지금 방금 보도가 나온 인천 지역 공개된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보면 역시나 232곳 중에 95%가 적발됐는데, 그러니까 10곳 하면 10곳 가까이가 적발되는 겁니다. 네. 보면 설립자의 국민연금 낸 데도 있고요. 40만 원 넘는 단란주점비 낸 데도 있고요. 개인 차량 유지비로 1,700만 원 쓴 데도 있고요. 개인 상속세 낼 돈이 부족하자 유치원 회계에 있는 돈 3억 4천만 원을 뺐다가 감사에 적발돼서 쓴 건 아니고요. 네. 다시 채워넣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어머니들이 왜 거리로 나오는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사립유치원 측은 보조금 아니고 지원금이다. 누리과정 지원금이다. 그러니까 이런 데 써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쓸 수 없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실제 대법에서는 감사 걸린 거 다 무죄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대법원에서는요. 네. 법원에서는 지원금과 보조금은 다르게 보는 거예요. 네. 보조금은 국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주는 돈인데 써야 될 용도, 목적이 정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외에 쓰면은 이것은 당연히 횡령이 되고 보조금 회수 사항이 되는데 네. 문제는 이 지원금이라는 게 법원은 이렇게 봅니다. 이 지원금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주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그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에게 주는 돈이다. 그러니까 학부모가 줘야 될 돈을 국가가 대신 주는 거라서 학부모가 주는 돈은 어떤 특정한 용도가 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는 이 아이를 거기 맡기면서 거기에 쓰는 비용 플러스 여기에 대한 어떤 서비스 비용이 함께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런 돈이라는 거예요. 그런 돈은 학부모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주자마자 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의 소유로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람의 돈이다. 그래서 이거를 함부로 다른 이런 용도에 썼다 하면은 이것은 다른 어떤 좀 도덕적인 비난을 받을 수 있어도 이게 업무상 횡령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줄줄이 무죄 선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지금 이건 지원금 말고 보조금으로 그렇죠. 바꿔버리려고. 보조금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당연히 지금 이 사립유치원 쪽에서는 극렬히 반대하고 있죠. 사립유치원에서 늘 하는 말이 이게 지금 2조 원이나 되지 않습니까? 1년에 2조 원이나 되는 돈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지 말고 학부모한테 줘라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제 한유총을 중심으로 한 사립유치원 쪽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들을 만들면서 제안들을 해왔는데요. 직접 학부모에게 받으면 어떨까요? 좋지 않습니다. 왜 단언을 그렇죠? 드리면 네.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됐을 때 형사상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 사라지고요. 왜냐하면 학부모와의 사적 관계에서 비용이 오고 가게 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정부가 아무리 학부모에게 준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이 유치원 어린이집에 개인적으로 결제를 하는 시스템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초반에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었을 때 본래는 보조금으로 제한이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지원금으로 됐는지에 대해서도 따져 물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한유총을 중심으로 한 이제 로비력이나 이런 부분은 여러 번 회자가 되어 왔는데 네. 이런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중 결정적인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 학부모에게 그러니까 직접 줘라. 학부모에게 직접 주면은요. 네. 정말 말 그대로 국가는 감시할 수 있는 아무런 그런 이유가 권한도 없어요. 그러면 매월 29만 원 정도 가겠죠. 아이 그러니까 하나당. 그런 한 부분에서도 명당?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제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비용하고 국공립 유치원이나 이런 데 지원되는 비용이 다르거든요. 네, 왜냐하면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계속 평등권이란 이름으로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해달라라는 요청을 근데 해오셨어요. 만약에 네. 20여만 원이 간다면 네. 학부모님께서 그 돈으로 당연히 사립유치원에 납부할 거 아니에요. 네. 납부하고 나면 이제 그건 사립유치원의 일종의 수익이 돼버리니까 그렇죠. 우리가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다른 장치가 없으면은 학부모 부담금이 훨씬 더 올라갈 걸로 예상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당정 협의 결과를 내놨는데 정부와 여당이요. 그 부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공립 유치원 40%를 조기에 달성하도록 하고 내년 운영이 예정된 500학급 외에 추가로 500학급을 더 확보해서 학부모님들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단계적으로 도입해서 19년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 및
희망 유치원에 한해 우선 적용하고 2020년부터는 모든 유치원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일방적인 폐원 통보가 발생할 경우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 교육청별 위기 상황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필요시 현장 지원단을 급파하여 정상화를 지원하겠습니다. 개별 유치원의 모집 중지 등에 대해서도 행정 처분을 포함하여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지금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수로 보면, 원화 수로 보면 10명 중에 한 2.5명 정도가 국공립 다니는데 이걸 한 4명까지 높여보겠다 이런 거예요? 네. 근데 돈 많이 들죠. 많이 들죠. 네. 그런데요, 제가 지금 통계를 잠깐 봤더니, 말씀하신 대로 10명 중에 2.5명이 국공립 유치원을 다니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유치원 수를 보면은요, 국공립 유치원 수가 더 많아요. 네. 이렇게 취업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국공립 유치원이 좀 설립이 쉬운 지방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은 곳에 지으려고 하면 또 거기 이제 사립 유치원이 있잖아요. 네. 사립 유치원이 반발을 하죠. 국공립 유치원이 들어오면. 이래서 국공립 유치원이 아이들이 없는 지역에 오히려 나가 있고, 그래서 더 이렇게 취업률이 낮은 건데요. 지금 워낙 국공립에 대한 그런 열망이 높으니까 이 취업률을 40%까지 올리겠다고는 하는데, 네. 문제는 그렇게 올리려면은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이 많이 있는 도심 지역에 지어야 돼요. 그런데 도심 지역은 뭐 한 곳에 100억까지도 든다고. 그럼요. 땅값이며 건물값이며 생각을 하면은 네. 한 곳당 100억 원이 드는 곳도 있을 수 있다. 지금 이런 주장이 나와서 결국엔 네. 이 재원이 문제가 아니냐. 국공립 확충에는 이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자막에 있습니다. 단설 유치원 이렇게 나가는데 그러니까 유치원만 딱 있는 거. 그렇죠.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있는 부설 유치원 말고요. 네. 학부모들은 당연히 단설 유치원을 원합니다. 제일 문제됐던 건 이제 회계 시스템입니다. 네. 국가 돈 들어갔으니까 에듀파인 써라고 했는데 사립 유치원 쪽에서는 안 쓴다고 하고요. 이거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지금 이제 유은혜 부총리의 이론은 이것을 이제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에듀파인이 사립 유치원이 현재 자신들이 쓰는 비용 추계에 맞지 않는다. 또 이제 입력하기가 어렵다. 뭐 그러는 것 같아요. 이유가. 네. 사립 유치원에 맞는 회계 시스템을 해달라고 아마 이건 오래전부터 얘기한 것 같아요. 지금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네. 교육부하고 교육청하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하여튼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지금 국공립 유치원은 2010년부터 에듀파인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볼 수가 있어요.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네. 국가에서 내려간 세금이기 때문에. 그거 아주 당연한 거죠. 상식적인 건데 사립 유치원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비용을 추계를 따져보면 약 연간 45% 정도의 수익을 45% 정도 네. 그거를 지금 국가에서 지급한 예산을 갖고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 절반가량을 우리 세금으로 쓴단 말이에요. 거의 준공연이나 마찬가지예요. 네. 이 문제는요. 특히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기관입니다. 이게 사설학원이 아니잖아요. 사금고도 아니에요. 네. 원장의 자신의 어떤 무슨 뭐 개인적인 복리를 위해서 취하는 곳이 아닙니다. 네. 항상 이들은 그 유치원이라는 교육기관을 통해서 아이들 볼모로 통해서 로비도 하고 자신들이 여러 가지 행동을 해왔잖아요. 네. 이 교육기관이거든요. 그리고 국가에서 45%의 세금이 나간다. 당연히 그러면 누구나 볼 수 있는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만의 재무회계 시스템을 만들어달라. 정부는 네. 아니 에듀파인 있는데 그거 써라 하는데 제가 얼핏 듣기로는 그러면 사립유치원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에게 맞는 걸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결국은 정부가 해라는 에듀파인 쓰지 않겠다는 말로도 들리거든요. 그래서 뭐 나온 뭐 뉴스를 요즘 뉴스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네. 그래서 교육부에서 그 전에 연계 시스템 관련된 이런 에듀파이 시스템을 개발했었대요. 네. 근데 그것이 또 이제 사립 유치원에서 반대하나 보면 안 됐다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계속 반대하면 계속 재무회계 시스템 못 만들고 이렇게 아름아름으로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참 그 점이 저는 이상한 것인데 네. 반대를 해요 계속해서. 근데 국가 돈을 쓰고 있는 거고 세금을 쓰고 네. 있는 거고 그럼 반대하는 그냥 내버려뒀다는 게 여태까지요. 네. 이번에 하여튼 국감에서 민주당 국회의원이 박용진 의원이 이 부분을 폭로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것이지. 네. 만약에 국감에서 박용진 의원이 폭로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문제는 계속해서 이러한 내부의 갈등이라든가 대립 이런 부분으로 계속 가지 않겠느냐. 네. 쓴다 안 쓴다. 상당히 우려스러웠던 대목이 아니냐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하나 논란이 사립유치원에서요. 네. 기본적으로 교육기관이니까 뭐 병원이나 이런 데처럼 뭐 잉여적립이라고 그러죠. 남는 돈 못 가져가게 한다. 그러니까 사립유치원은 이게 무슨 사회주의냐. 손해보면 내가 손해보고 이익 남으면 내가 더 못 가져가냐 이렇게 주장해요. 맞습니까? 네, 그렇게 주장하고 계신데요. 네.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저는 사업만 하시든지
교육을 하시든지 선택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한유총 비대위원장으로 계신 이덕선 위원장 같은 경우에 네. 이제 사실 유아교육 전공자도 아니시고 교육 관련 종사자가 아니셨거든요. 그래서 성공한 CEO로 알려져 있었고 네. 그리고 이 사립유치원 형태가 지금 지원금 규모도 그렇지만 왼쪽이 이덕선 위원장. 네, 원 단위로만 보자면 원에서 그냥 이렇게 유치원이라고 하니까 감히 저 포함해서 많이 안 왔는데 저희가 세입세출표를 보니까요. 100명, 200명 단위 되는 데는 연간 세입세출 기준 규모가 20억 원이 넘는 곳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거의 중소기업 이상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게 유아교육법의 저촉을 받는 것이고 들어올 때부터 이게 교육사업이라는 거 알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할 때는 교육자로서의 어떤 지위를 내놓고 그렇지 않을 때는 사업자로서의 면모를 드러내는 것이 한유총이 계속해서 해왔던 카드예요. 그래서 이번에 비리유치원 관련돼서 명단이 공개됐을 때도 교육자에 대한 신뢰가 이뤄졌는데 어떻게 우리가 유아교육 현장에 서 있겠느냐라고 네. 이야기를 했지만 또다시 좀 불리한 상황이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리를 추구하지 않고 이익을 내지 않냐, 여기 사회주의 국가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유보통합할 당시에도 교육과 단순 돌봄은 통합될 수 없다 하면서 유아교육은 분리돼야 된다고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누리지원금이나 이런 게 보전금으로 바뀌는 형식 이런 국면을 맞이하게 되니까 네. 계속해서 또 다른 카드를 내놓고 있거든요. 말장난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네. 지금 원장님, 사립유치원의 원장님 급여가 1,000만 원인데 급여 2천만 원으로 올려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가능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돈 더 가져갈 수 있는 거네요. 잉여 적립이 안 된다는 게 지금 한유총 얘기예요. 네. 잉여 적립이 안 되면 이거 뭐 진짜 나는 내 재산 잔뜩 여기다가 넣어서 수십억씩 투자한 분들도 수십억씩 있거든요. 투자해서 유치원 만들었는데 잉여 적립이 안 되고 네. 그럼 적자 나면 그건 내가 또 다 부담해야 되고 이거 너무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시지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네. 급여를 받아요 원장은. 근데 그 급여에 상한선이 없습니다. 없죠. 없어요. 1억도 받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받을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제한도 없어요. 근데 왜 못 가져간다는 게다가 건지. 그뿐만 아니라 지금 그 유치원들, 사립 유치원들을 보면은 원장만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네. 원장이 자신의 일가를 또 다 이렇게 직원으로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배우자들, 뭐 아들, 딸들 다 채용이 돼 있고요. 그들이 받아가는 급여도 선생님들보다 다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정작 선생님들은 150만 원, 200만 원 받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근데 네. 가족들은 다 250, 뭐 더 이상 네. 더 많은 돈도 받고요. 이렇게 알겠습니다. 해서 다 받아가고 오히려 있습니다. 급여를 그렇게 높게 책정하지 않고 이렇게 여러 지원금을 유용하는 게 급여 많이 받으면 소득세 내야 되니까 그런 게 아닌가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 네, 이건 어떻습니까? 사립유치원 해봤자 남에게 넘겨주지 못하고 내가 열심히 10년, 20년 키웠는데 그 되팔지도 못한다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지금 원장들의 인식이라든가 의식이라는 것이 지금 유치원에 자기 운영하는 것이 이런 교육기관, 겉으로만 네. 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내부적으로는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의 볼멘 소리들을 보면은 내부적으로는 내 거가 내가 알아서 했는데 네. 저는 제가 알고는 개인 회사도 이렇게 안 합니다. 개인 회사도 예를 들면 투명하게 해요. 네. 법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그렇게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저는 참 이게 요즘에 저 다른 부분은 국정조사 얘기 나오는데 이 국감에 아마 한유총 이번 회장이 나오는 모양이 29일 날인가. 네. 저는 국정조사 해야 될 부분이 여기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이러한 비리와 부정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유지돼 왔는지. 그리고 네. 이제 국공립 유치원의 확장 문제도 들여다보면 잘 안 됐단 말이죠. 결국은 이런 사립 유치원이라는 이 이익 집단, 거대 이익 집단이 이걸 가로막았던 것이 아니냐. 네. 그런 판단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주 우리 유아교육에 상당히 큰 장애물로 자리 잡고 있었다. 네. 근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현 정부의 또 과제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질문 한두 개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럼 당장에 사립유치원 일부 지역에서 그럼 우리 내년부터 문 닫아버리겠다. 또는 뭐 학부모 설명회 연기해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당장 보내야 할 거란 말이죠. 이건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보는데요. 이제까지 정부가 유아교육 개혁을 하지 못했던 가장 큰 카드가 바로 이 겁박이었습니다. 집단 휴원하겠다, 아니면 지금 같은 경우 폐원하겠다라는 식으로 보육 대란을 예고하는데요. 네. 사실은 이거는 유아교육의 차원이 아니라 노동 차원에서 다뤄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집단 휴원이나 폐원을 했을 경우에 부모들에게 일시적으로 특별하게 돌봄 휴가를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제공을 한다든지 동시에 예비비와 같은 것들을 마련을 해서 그걸 동원해서 긴급 돌봄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한다든지 해서 보육 대란이 발생이 혹여 된다 하더라도 사실 없이 이번에 정말 이 계기점을 마련한 만큼 유아교육의 첫 삽을 잘 떠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네, 오늘 종합대책 발표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확실하게 이행이 되는지 계속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 2시에 기자회견하기로 했는데 돌연 취소하고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너무 충격적이다. 정부 오늘 당정이 내놓은 결과가 너무 충격적이고 사립 유치원 설립자 원장들의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말씀만 좀 듣고 마무리할까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에듀파인 하나로 충격적이라고 해서 전 더 충격받았는데요. 왜냐하면 그거는 서면으로만 하는 겁니다. 네. 전자 시스템으로. 현장 감사에 대한 대응은 이번에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고요. 네. 그래서 이제 기장 업체에 맡겨서 제대로 회계 이 서면만 쓰면은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 받지 않겠다는 것은 너무나 악질적이라고 보고 정부 차원에서도 현장 감사를 어떻게 동반할 것인지에 대한 향후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정치하는 엄마들 조성실 공동대표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